오늘의 젊은 작가 책 구경 해볼까요? 너무 웃기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지입니다. 오늘 저녁 저랑 함께 하시죠. 요거는 자주 해먹는 오차즈케입니다. 그냥 뜨거운 물에 녹차가루 담아가지고 밥에 부어 먹으면 돼요. 토핑은 그 오차즈케 전용으로 일본 여행 갔을 때 사왔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굴 무침이에요. 밥 올려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너무 맛있다. 저거 서랍 연 거 봐. 밀리의 서재 오늘의 젊은 작가 정대건 작가님의 급류 업데이트 되었더라고요. 입소문 자자하던데 읽어보겠습니다. 와, 시작 장면부터 오싹한데요. 불안한 예감은 결국 현실로 닥쳐왔다. 진평강 하류에 떠내려온 두 사람의 시신을 처음 발견하고 신고한 건 여름 보충 수업에 등교 중이던 진평고 학생들이었다. 두 남녀의 시신은 엉켜있어 끌어안고 있는 듯 보였고 사체를 뜯어먹는 다슬기가 얼굴을 뒤덮고 있었다. 남자는 소방서 구조대 반장 최창석, 여자는 미용실을 운영하던 전미영. 그런데 부부가 아니라 다른 집들이네요. 왜 그래? 그리고 그들의 아이들이 주인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수영할 줄 아세요? 자녀 있으시다면, 아니 여러분도 수영만큼은 꼭 배우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갑자기요. 그냥 어렸을 때 배웠던 것 중에서 가장 유용하고 이거 참 배우기 잘했다 싶은 게 수영.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왜? 무서운 휘파람 소리를 내는 새가 있나 봐요. 호랑 집박이. 손 떨려. 우와, 무섭다. 미쳤다. 너무 재밌네. 와, 오늘의 젊은 작가 진짜 오랜만에 했거든요. 책 목록 좀 구경해야겠어요. 이번에 패밀리데이 때 왜 오늘의 젊은 작가는 고려하지 않았지? 응? 대박. 여러분, 오늘의 젊은 작가 전자책 대여 50% 할인 중이에요. 거기에다가 20% 할인 쿠폰. 그럼 한 3,000원대에 대여할 수 있겠는데? 90일이거든요? 저는 전자책을 구매보다는 대여를 선호해요. 물리적으로 소유하지 않는 기분이랄까, 전자책은? 그래서 그 대여값이 저에게는 딱 적정 가격? 제가 왜 저번에 민음사 세문조 추천했을 때 찻집 그리고 케이크와 맥주 있었잖아요. 그 두 권도 전자책 대여 50% 할인 이벤트 할 때 읽은 책들이거든요. 아무래도 열람일수가 제한이 있다 보니까 좀 챌린지 마냥 즉시 읽게 되는 효과도 있더라고요. 볼까? 진짜? 몇 권 담아봐? 90일이면 그래도 3달 안에는 읽지 않을까? 이 급류만큼 흡입력이 엄청나면 가야겠다. 오늘의 젊은 작가 목록을 만들어봤어요. 총 46권인데 이 중 42권이 이벤트 중이에요. 예스24, 알라딘 교보, 서점에서 다 진행 중이고 거기다가 20% 쿠폰을 주는 건 교보에서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예스24, 알라딘에서 주거든요. 한 권에만 해당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볼까? 권수 상관없이 20%가 적용이 되네요. 우선 밀리의 서재 스크롤 그리고 급류 2권이 이미 등록이 되어 있어요. 또 이번 이벤트 도서에서 제외된 거는 관리자들, 스크롤, 가장 나쁜 일, 그리고 맨투맨. 어쨌든 이 오늘의 젊은 작가 시리즈가 한국의 핫한 영한 작가님들을 소개하잖아요. 얼마나 또 잘 선별, 발굴, 소개했겠어요. 그래서 이런 시리즈로 요즘 현대 한국 문학을 읽는 거 참 괜찮은 독서 경험 같습니다. 물론 지금 급류 읽고
이렇게 신단저이지만 아무도 보지 못한 숲. 엄마는 사채업자에게 진 빚 때문에 쫓기는 신세였다. 결국 6살이었던 남동생 현수는 K시 기차역 가스폭발 사고의 사망자로 위장 신고되어 주어진 보상금과 함께 조폭에게 팔아 넘겨졌다? 현수는 가족들을 원망하며 신원이 말소된 상태로 12년 동안이나 살아왔다. 몽환적인 감동으로 그려낸 수작이다. 달고 차가운 재수생 강지용은 같은 학원에서 알게 된 민신혜와 부드럽고 달콤한 첫사랑에 빠져든다. 그러나 신혜가 지용에게 들려준 자신의 이야기는 지옥의 풍경과도 같은 것이다. 10년 전 11살의 어린 딸 신혜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던 엄마는 이제 11살이 되는 신혜의 동생에게 다시 한번 성매매를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엄마의 악마적 범죄를 멈추기 위해 신혜는 지용과 살인을 모의하고 온전한 정신으로 읽을 수 있을까? 밤의 여행자들. 재난으로 인해 폐허가 된 지역을 관광하는 재난여행 상품만을 판매하는 여행사 정글의 10년차 수석 프로그래머인 주인공 고요나. 직장에서 밀려날 위기에 처한 그녀가 이번에 향한 곳은 사막의 싱크홀 무이다. 요나는 뜻하지 않게 여행지에서 고립되며 엄청난 프로젝트에 휘말리게 됐는데 어허, 재난여행사라. 독특하네요. 그 다크 투어리즘 그런 느낌인가? 천국보다 낯선은 이 책이 있어요, 여러분. 대학 동창인 A의 부음을 듣고 K씨의 장례식장으로 향하는 정김채. 그들이 기억하는 A의 모습은 왜 모두 다른 것일까? 로드무비의 모티프를 차용해 사건과 상황을 각각의 인물들의 시선으로 변주하고 반복하는 메타소설. 기억났어요. 완독 못한 이유는 정김채, A, B 이런 게 이렇게 몰입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정말 그냥 지극히 저의 취향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장. 머릿속에 작은 방을 하나 만든다. 그 방에 불안이나 외로움 또는 우울 같은 감정들을 넣는다. 마저 읽어야겠다. 도시의 시간. 제목들이 좀 다 뭔가 어둡컴컴한. 대구에서 나, 우미, 우나, 배정, 내 청춘이 특정할 수 없는 영향을 주고받으며 서로 구분되지 않는 존재가 된대요. 제가 또 박솔매 작가님 좋아해요. 문체가 이렇게 술술 읽히진 않는데 그 문장을 읽는 맛이 있다고나 할까? 저 극동의 여자친구들 특히나 좋아했어요. 오늘은 아무 꿈도 꾸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모르는 것이 많으니까 그건 어쩌면 모를 일이다. 나의 꿈은 나처럼 빨리 일하러 가버렸을지 모른다. 내가 남아서 열심히 잠이라는 상태에 머무는 동안에 그러면 우리는 서로를 알지 못한 채 반복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살아가기를 하겠지. 그것까지도 모를 일이지만 말이다. 저의 짧은 리뷰. 가끔 멍 때릴 때 나로부터 분리되어 나를 포함한 현실 세계를 제3자 입장에서 관망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 그러다가 몸을 부르르 떨며 일어나고 현실에 뿌리내린 내 삶을 또 살아가게 된다. 자아 인식이 부족한 편이라 몸이 종종 불만을 토로하는 거라고 느꼈다. 몸과 이런 부조화를 담은 소설이라니. 문장의 수려함에 너무 놀랐다. 별 내용 없이 이렇게 문체만으로 재밌을 수 있다니. 그렇게 큰 사건이 없을 것 같은데 또 왠지 또 제 취향일 것 같다. 진짜 안 읽은 책 많네. 끝의 시작. 그쵸, 제목들이 다 뭔가 느낌이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한두 번씩은 다 경험하는 이별의 아픔과 상처, 그리고 그것들이 극복되는 예민하고 섬세하고 신성하게까지 한 과정을 특유의 서사성과 서정성 짙은 슬프고 담백한 이야기로 표현했다. 죽음을 잊고 산다는 건 어리석은 일일지 몰라도 시선이 삶 쪽에 고정되어 있다는 건 축복일 것이다. 한국이 싫어서. 네, 제가 읽은 책이 드디어 나왔네요. 영화 아직 보지 못했어요. 보신 분 계시나요? 난 정말 한국에서 경쟁력이 없는 인간이야. 3년 좀 넘은 직장 생활 후 게나가 깨달은 것은 스스로가 한국과 맞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는 유토피아 호주로 떠나기로 결심하는데 킴이라는 이름으로 타지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이건 뭐 웰컴 투 장강명 월드. 강력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주말 출근 산책, 어둠과 비. 하나도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삶을 영위하며 식욕, 수면욕, 성욕 등 기본적인 욕구만 소심하게 추구하는 주인공 이의 무의미하고 반복적이며 성취 없는 일상을 그것의 무한한 반복을 통해 서술함으로써 생의 불가해함과 권태로운 일상이 동반하는 고독의 질감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이거 읽었을 때 제가 일을 잠시 쉬었을 때라서 매우 재밌게 읽었습니다. 무력했던 저를 더 큰 무력함으로 다음 보건교사 안은영 기억합니다. 지니님이랑 같이 외출했는데 그때 제 가방에 막 구매한 보건교사 안은영이 들어있었어요. 근데 지니님이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는데 갑자기 선물 뭐라도 준비해 올걸, 뭐 이렇게 거창한 선물 말고 그냥 소소한 선물 같은 걸 주고 싶은 마음이었나 봐요. 그래서 펼치지 않은 저 새 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뭔가 다시 구매하기는 억울한 거예요. 드라마만 이후로 재밌게 봤습니다. 보건교사 아는영이 주인공인데 동시에 퇴마사입니다. 근데 왜 드라마 시즌2 안 나오죠? 다음으로 자기계발의 정석. 근데 이거 표지 볼 때마다 좀 무섭더라고요. 제 앞니빨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전립선염에 걸린 중년 남성의 성적 탐닉에 대한 이야기다. 자기계발이라는 명분으로 현대인의 정신마저 소비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자본주의의 착취 구조를 풍자한다. 풍자 소설도 저의 취향인데 거의 모든 거짓말, 전석순. 주인공 나는 3급이거나 1급 거짓말 자격증을 소지했을지도 모르는 사람들 혹은 거짓말은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일지도 모르는 상대방과 거짓말 게임을 벌인다. 거짓말 자격증이라는 게 있는 세상인가 봐요. 백화점 매장이나 레스토랑에 투입되어 직원들의 친절도를 판별하는 일을 하거나 급수가 높은 경우 누군가의 역할을 대신 해내는 심부름을 한다. 코믹 소설일 것 같네요. 나는 농담이다. 김중혁. 이야기꾼 작가님 가짜팔로 하는 포옹인가? 그것도 오랫동안 투 리드 리스트에 있긴 했었던 책이거든요. 코미디 클럽에서 스탠드업 코미디를 하는 송우영. 그런데 얼마 전 어머니를 잃은 그는 어머니가 붙이지 못한 편지를 발견한다. 수신이는 그가 알지 못했던 아버지가 다른 형제 이일영. 근데 모체 우주선과 분리되어 우주를 떠돌아서 사망자로 처리된 형제네요. 고아가 된 코미디언, 조난당한 우주비행사. 우주를 사이에 둔 형제의 농담 같은 사랑, 진담 같은 만남. 82년생 김지영. 저는 영화도 참 좋았습니다. 여자에게 좋은 직업이라는 부모님 권유대로 교육대학에 진학하고 취업 후 출산을 하며 이제 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정엄마한테 빙의의 속말을 뱉기 시작해요. 제가 몇 번 추천했던 날짜 없음. 긴 겨울이 계속되는 기이한 재난을 배경으로 모두가 떠나버린 텅 빈 도시에서 살아가는 연인의 하루를 다채로운 감정과 대화들로 채워넣은 고립형 재난 로맨스다. 고립형. 제가 이때 이별을 했었나? 하여튼 그때 서늘한 문장들을 바닷가 앞 카페에서 읽었던 기억이 아직도 나네요. 공기도미노. 공기도미노? 서로 다른 세대, 서로 다른 계층, 서로 다른 성별을 지닌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불화와 반목을 세밀화처럼 근접한 시선으로 관찰하는 작품이다. 충돌의 문학이라는데요. 파괴적인 서사가 기다릴 것 같은데? 이번 패밀리데이에서도 놓쳤던 해가 지는 곳으로. 최진영 작가님 책이라서 관심이 있던 책인데 최초로 선보이는 아포칼립스 소설이다. 정체모를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뒤덮은 혼란의 시기. 어머. 이거 북토 끝에 들었다. 작가님께서 이 책을 코로나 이전에 썼대요. 코로나 이후에는 절대 이런 소설을 못 썼을 거라고. 언제 쓰셨냐면 2017년. 제가 또 아포칼립스, 디스토피아 이런 소설 참 좋아해서 딸에 대하여 김예진. 못내 외면하고 싶은 딸의 사생활? 엄마는 홀로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생계를 꾸린다. 그리고 세상과 불화하는 딸은 그린이라는 이름을 쓰며 레인이라는 이름의 여성과 7년째 연애하고 있다. 그런데 이 딸 커플과 경제적 이유 때문에 엄마가 같이 동거를 하게 된대요. 그러면서 자신을 둘러싼 혐오와 배제로 이루어진 세계를 발견한다. 오, 재밌겠는데? 다음, 보편적 정신. 여러분 책 구경하는 것 재밌으시죠? 전 재밌는데. 1984에 나온 문장이거든요. 우리를 패배시킬 거라는 그 원칙은 뭔가. 그런데 이 책을 통해서 그 질문에 답하려 한다. 왜 이렇게 책 설명이 모호하지? 붉은 페인트의 비밀은 무엇인지, 연금술의 비법은 무엇인지, 회사는 왜 소멸해 가는지. 이 모든 의문은 인간의 보편적 정신이라는 답을 향해 육박해 나아간다. 이런 설명은 반댈세. 내 이웃의 식탁, 구병모 작가님. 구병모 작가님인데 이 책을 안 읽었다고? 새 자녀를 낳는 것을 조건으로 입주 혜택이 주어지는 공동주택이 있다. 그래서 여기 공동주택에 입주한 가족들이 화사한 이웃의 얼굴을 하고 서로의 살림살이를 살핀다. 조남주 작가님 한 줄평. 소설을 읽는 내내 가족, 이웃, 자연, 공동체 같은 따스하고 풍요로운 단어들이 서늘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이것이 진짜 현실임을 나는 알고 있다. very very 날카로운 소설일 것 같다. 다음으로 미스 플라이트. 이것도 읽은 책인데요. 주인공이 승무원이에요. 그런데 노조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자살합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 정근이 그 진실을 파헤칩니다.
사회 문제를 폭로하는 소설입니다. 다음으로는 두 방문객. 3년 전 여름 독일에 간다던 아들이 강릉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왜 강릉일까?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가씨는 아들과 무슨 관계였을까? 아들의 생일과 3주기를 기리기 위해 뜻밖의 방문객 둘이 집에 찾아온다. 아들과 같은 반지를 지닌 두 사람. 어머닌 아들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모르세요. 너희들 누구니? 미스터리 소설인가 보네. 다음 책은 호재. 강도의 칼에 찔러 죽다니요. 뭘 훔쳐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요. 두 아이의 남편은 밤늦게 일하다가 강도의 칼에 찔러 죽었다. 남편의 죽음을 충분히 애도할 시간도 없이 애써 고개 돌려 외면했던 진실이 스멀스멀 떠올라 눈앞까지 와 있다. 다음 방콕. 한국의 공장주로부터 존엄을 침해당했다. 여기는 어느 외국인 노동자의 복수에서 촉발된 고통의 연쇄를 추적한다. 불법 체류 노동자 훈은 이 복수를 완수하고 한국을 떠난다. 하드보일드 누아르의 세계. 방콕 안 가봤어요. 여러 계급과 인종의 갈등을 겹쳐서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래요, 방콕이. 오늘의 엄마, 강진아. 여기에 조금 더 있고 싶다. 죽은 남자친구도 없고 아픈 엄마도 없어 죄책감 없이 웃을 수 있는 곳. 갑작스러운 사고로 애인을 잃었는데 엄마의 건강검진 결과가 이상하다는 연락을 받는데요. 근데 자매가 또 주인공이네요. 아무래도 제가 언니가 있어서 자매에 관련한 소설을 즐겨 읽습니다. 마르타의 일. 박설환 작가님 그 책 갑자기 생각나네. 그 제목 아는 사람만 아는 배우 공상표의 필모그래피? 그 찬실이는 복도 많지 영화. 저는 사실 보다가 중도 하차했거든요, 여러분. 재밌게 보신 분 계세요? 재밌게 보신 분의 감상이 궁금합니다. 근데 그 영화의 느낌은 아닌 것 같고 요건 스릴러 같네요. 메시지 한 통만을 남기고 사라진 인기 배우 공상표. 치열한 연예계가 배경이고 이 배우 공상표가 어쨌든 배역 바깥에서는 인간적인 면모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다양한 모습들을 그리는 소설인가 봐요. 주인공이 게이인가 봐요. 애인도 있고 퀴어 소설인 것 같네요. 모두 너와 이야기하고 싶어해. 주인공이 과외교사로 일하는데 오랜만에 휴가를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 말을 걸기 시작해요. 타인과의 연결이 물론 좋기도 하지만 참 감정 소모가 큰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 사이를 비좁고 들어가는 소설이랄까?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소설입니다. 내가 말하고 있잖아. 제가 좋아하는 정용준 작가님 1급 말 더듬이인 14살 소년이 주인공인가 봐요. 그리고 소설 속 배경은 언어 교정원. 그래서 이 말하기의 어려움을 기술적으로 극복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진짜 자신의 언어를 찾아가는 과정을 다룬 성장소설. 성정소설은 패스. 물론 재밌겠지만 더 셜릭 클럽. 이거 귀엽고 사랑스러운 박설현 작가님 책이죠. 주인공은 호주에 간 설희예요. 영어 이름을 셜리로 정하는데 호주에서는 매우 흔한 이름이에요. 심지어 셜릭 클럽, 할머니들의 클럽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입을 하여 그 할머니들이랑 친해지는 아주 사랑스러운 소설입니다. 문적 작가님의 초급 그리고 중국 한국어 학원인 건가? 뉴욕 한 대학교의 초급 한국어 강의실에서 펼쳐지는 에피소드. 자전적 소설이래요.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그 자격증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자격증 컬렉터 지니님은 그 자격증이 있으신데 지니님 재밌게 읽으시겠다. 스노볼 드라이브, 조혜은 작가님. 칵테일 러브 좀비 참 유명한데 저는 이상하게 잘 안 맞더라고요. 장편 소설을 한번 도전해볼까. 녹지 않은 눈이 내리는 색인가 봐요. 그런데 이 눈 때문에 세상이 망해버려요. 피부에 닿자마자 발진을 일으키고 태워야만 폐기할 수 있는 방부제 눈? 이건 제 취향인데? 관리자들 평점이 9.2? 엄청 높네요. 관을 매립하는 인부들 사이 좀처럼 물이 어울리지 못하는 한 남자가 있어요. 그래서 적응하지 못하는 이 남자는 멧돼지 보초병이라는 불가해한 임무를 맡게 되는데, 그런데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현장은 순식간에 갖은 병폐를 안고 있는 부조리한 무대로 탈바꿈한다. 공사 현장이라고 하니 좋거나 나쁜 동제가 생각나네요. 무언가 위험한 것이 온다. 김희선. 제가 한국 사회를 떠올릴 때 이런 그림을 늘 생각하는데 벌판뿐이던 마을 극동리가 SF 영화 촬영지로 선정이 돼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막 행복해하는데 야산에 묻힌 시체들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욕망에 대한 소설이라고 하는데 야산 시체 하니까
여름 어디선가 시체가 소설 생각나네요. 이거 킥킥 웃을 수 있는 타임킬링 미스터리 소설. 백오피스 최유한 작가님. 에너지 대기업 태영에서 열리는 큰 행사를 이끌어갈 세 사람이 정해졌다. 한 명은 백오피스 지배인, 그리고 젊은 사원, 또 기획사 아티스틱의 기획자. 완벽한 행사를 위해 움직이는 불완전한 손길. 행사장 너머 백오피스의 치열한 스펙터클. 하하. 여러분, 제가 이벤트 기획자로 또 일을 했었기 때문에 이건 안 읽을래요. 여러분, 전 회사가 배경인 드라마를 못 봐요. 대행사. 배우분 참 좋아하지만 못 봤고, 또 못 본 드라마 미생 안 봤습니다. 저랑 비슷한 분 계실까요? 아니, 일 생각 안 하려고 드라마 보는 건데. 다음 스크롤? 요거는 대여는 안 되지만 밀리에 있어요. 팬데믹과 코인 광풍이 휩쓸고 지나간 근미래. 증강가상 현실에 기반을 둔 메타복스 점원들의 이야기,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는 음모론을 파괴하기 위해 창설된 미신 파괴자 소속 대원들의 이야기. 너무 특이하다. 다음, 박지영 작가님의 고독사 워크숍.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며 존엄한 죽음을 꿈꾸는 인물들의 시시하고 모순된 욕망을 옴니버스 형식으로 보여준다. 제목 그대로 명량한 고독사 훈련을 하는 워크숍이 펼쳐지는 이야기인가 봐요. 가장 나쁜 일은 1일책에서 소개했었죠. 나쁜 일 뒤에 나쁜 일. 정희의 아들이 죽었는데 남편이 이번에 또 실종됩니다. 더 이상 슬퍼할 틈이 없다. 집중력을 발휘해 남편의 행방을 쫓게 되는데 재밌게 읽었어요. 키코 게임즈 호모 사피엔스의 취미와 광기? 한국 게임 산업의 중심지인 판교. 게임 기획자로 일하는 유라는 게임 회사에서 참을 수 없는 어지러움을 느끼면서도 아름다운 것을 만들겠다는 꿈을 포기하지 않는다. 내일 또 내일이 생각나는 소재이네요. 엉엉. 왜 엉엉이지? 어머. 시도 때도 없이 원인 모를 눈물을 흘린대요. 나의 눈물과 전국적 호우라는 기이한 접합관계를 바탕으로 펼쳐지는 소설. 그 책 생각난다. 투명인간. 한 남자가 투명인간이 된 거예요. 자기는 왜 투명인간이 되었을까? 그러면서 그 사람의 일대기를 들려주는 아주 독특한 소설. 다음 40번이 지금 읽고 있는 금류이고, 다음으로는 달력 뒤에 쓴 유서 민병훈. 너무 슬프잖아, 제목이. 학창시절 자살한 아버지의 기억에서 자유롭지 못한다. 그 시절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을 해독하지 못한 채 성장해 소설가가 된다. 치치새가 사는 숲 장진영 작가님. 14살에 어떤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와의 관계를 사랑이라고 과거엔 생각했으나 현재 나는 아니라고 말하나 봐요. 나는 불행한 기억을 사랑했다. 불행에 집착했다. 마음속 보석함에 불행한 기억을 모았다. 내 사랑은 악취미였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정해둔 학생다움, 피해자다움, 이 모든 기준과 경계를 넘어 그 근원을 마주하도록 이끄는 소설. 나의 천사, 이희주. 한때는 로봇 장난감 섹스봇으로 불리웠으나 그 아름다움 때문에 결국 천사라 일컬어지게 된 창조물이 일상이 된 시대를 그린다. 아름다움이 노골적인 권력이 된 그런 세상 같아요. 뭔가 은유적인 표현도 많을 것 같고, 그쵸? 다음은 아찰린 피크닉 오수환 작가님. 크리스마스 트리인데 얼굴들이 달려있어요. 입시공화국으로서 대한민국에 대한 한편의 우화다. 어머, 2099년 1년의 절반은 먼지 경보가 발령되는 도시국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7명의 아이들이 펼치는 인생을 건 입시형 탈출기다. 재밌겠다. 탈출기라고 하니까 제가 여중여고를 다녔는데 학교가 너무 지루한 거예요. 그렇다고 공부가 싫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냥 학교가 재미없었어요. 닭장에 갇힌 기분? 그래서 어느 날 탈출합니다. 근데 발각됐어요. 싸이월드 했던 동년배분들은 아실 텐데 그게 접속, 비접속이 표시가 돼요. 수업 시간이라서 비접속 상태여야 되는데 불이 계속 켜져 있는 거죠. PC방에서 드라마를 시청하던 저를 지니님과 벤님이 잡으러 오셨죠. 그래서 진지하게 대화를 했어요. 뭐가 문제냐. 학교가 너무 재미없다. 수업이 정말 지루하다. 그랬더니 벤님이 아주 쿨하게 그럼 가지마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려 일주일 동안 학교를 안 갔어요. 그랬더니 일주일 후에 학교 안 가는 게 더 심심한 거예요. 차라리 학교에 친구들이랑 노는 게 낫다. 그래서 다시 열심히 다니게 되었다는. 진짜 너무 지루했어. 마지막으로 전자책 출시는 아직인 맨투맨. 여러분, 그리고 사여서 맨투맨 제작 넣었어요. 제가 입을 거 나오면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망해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인공 영우는 콘텐츠업에서 일하는 것 같은데 안전한 시나리오 하나를 완성하게 됩니다. 이른바 시나리오 맨투맨. 그런데 피드백이 주인공의 욕망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창작의 자유, 오늘날 글쓰기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소설인가 봐요. 지금 이 시리즈를 쭉 둘러보니 몇몇 책 속에는 너무 모호해요. 어쨌든 흥미를 돋궈야 하는데 어떤 스토리인지 보다는 조금 주제를 추상적으로 설명하는 글이 많은 것 같아요. 뭐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렇게 책들을 둘러보았고 가격을 쭉 정리해보니 20% 하면은 4,000원이라거든요. 그래서 한 2권 정도만 담아야겠다. 흡입력 있는 가장 나쁜 일 그리고 지금 읽고 있는 급류 느낌이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가족 이야기 말고 아는 사람만 아는 배우 공상표의 필모그래피 읽어야겠습니다. 최근 또 마마를 보면서 연예계를 향한 흥미가 좀 생겼달까? 너무나 멋있는 아티스트들. 나의 천사 아니면 스노볼 드라이브인데 그래. 조혜연 작가님의 장편을 시도해봐야겠습니다. 네, 그렇게 2권 구매할래요. I'm gonna buy. 여러분 그리고 이 이벤트 30일까지예요. 오랜만에 쿠폰 적용하는 느낌이다. 도서에 적용이 안 되는 쿠폰들 많이 주잖아요. 여튼 그렇게 2권 대여하는데 7,000원입니다. 90일 내로 이 책들을 재밌게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저 급류 읽으러 갈 거예요, 여러분. 책 쇼핑, 책 대여로 끝낸 오늘의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